21번 다 폈지. 학교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본 이유가 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또 점수도 잘 나왔고 그리고 다음엔 더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시험 대비하는 방법은 충분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책을 다 줬으니까 단어부터 외우고 또 영상 듣고 숙제하고 이제 방법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건 좀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실력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그게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학교 대신은 정해진 그 범위에 누가 드립답 많이 외웠느냐, 많이 봤느냐, 이거는 솔직히 영어 실력과는 좀 별개로 암기력이 동반되는 거고, 진짜 영어 실력은 뭐야? 모의고사 이제 점수가 진짜 영어 실력이잖아. 그래서 어제 이제 뭘 할까, 시험 대비 바로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고3 거에 3월 모의고사. 그거 참 좋아. 퀄리티 자체가 수능을 보기 전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게 이제 문제 퀄리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거는 꼭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어제 시험을 본 거고 어제 이제 채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잘 풀었더라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좀 초과돼서 찍은 학생들도 좀 보이는데 대부분 잘 풀었고 칠판에 써 있는 요게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특히 21번은 맞춘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1번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볼 거야. 21번 봐봐. 이 밑줄 친 것의 의미는 일단 밑줄 친 문장의 단어가 해석이 돼줘야 돼. 근데 여기가 이제 쉬웠던 게 쏘가 붙었지? 그래서 결론이야. 이 질문의 결론이고 나무는 잘렸습니다. 중간에. 이 정도 해석은 다 되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줄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 두세 줄의 정답이 있을 확률이 한 80% 이상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쏘가 나왔잖아. 결론이잖아. 결론에 대해서 밑에 정답이 있겠지. 맞아? 밑에를 좀 신경 써서 봤어야 돼.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통일성은 과학과 철학의 옛날 고전적 의미에서 아마도 가장 잘 설명되었습니다. 유명한 나무에 의해 데카르트의 즉 이 나무의 뿌리는 해당했습니다. 형 이상하게 즉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인 몸통은 트렁크 뒤에 동사 생략된 거지. correspond 똑같아. 해당하다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야. 해당했습니다. 물리적 현상에 즉 진술 중간 수준의 일반성을 지닌 그리고 가지와 열매는 또 생략된 거지. 해당했습니다.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끊어. 첫 문장이 길기도 하고 첫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야. 왜 어려웠을까? 이해하기가 비유가 들어가서 그렇지. 비유가. 근데 첫 문장을 놓치면 안 돼. 이거 두 번 읽든 세 번 읽든 이 첫 문장에서 좀 승부수를 띄워줘야 이 비유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우리가 밑줄 친 게 나무였잖아.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번 읽든 세 번 읽든 승부수를 좀 띄워줘야 돼. 이거 무슨 얘기냐? 봐봐. 칠판 봐봐. 응?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나무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나무를. 응? 나무가 이렇게 있어. 땅이야. 응?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지금 세 등분을 들어온 거야. 여기, 요 파트. 뿌리 파트가 있고, 이 중간 부분이 있고, 여기 가지 부분, 열매 부분, 이렇게 세 파트가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이 땅 밑에 있는 뿌리는 이게 바로 뭐냐?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되는 거야. 철학. 형이상학적인 게 뭐야? 야, 펜아, 너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이 펜은 무엇일까?
아, 인생은 뭘까? 야, 지우개의 어떤 의미는 뭘까? 이런 게 다 형 이상학적인 그 철학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중간적인 거는 뭐냐면 이 과학, 이 끝에 있는 게 이제 과학이야. 과학적 열매. 열매는 이제 결과물이란 뜻이잖아요. 과학이고 이 중간은 철학과 과학에 가는 이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문장 내용이 이거야. 그래서 첫 문장을 똑바로 이해했다면 벌써 답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왜? 밑줄 친 게 뭐니? 여기서 끊어버렸대잖아. 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야? 철학을 안 했다. 과학만 했다. 여기서 첫 문장에서 벌써 답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 문장 가보자. 그가 여겼습니다. 전체적 체계를 과학과 철학의 이때즈 뭐뭐한 대로 우리가 오늘날 여기는 대로 과학 하나만을 즉 그가 느꼈습니다. 접속사래 형이상학적인 원리는 궁극적으로 정당화가 됩니다. 그들의 열매가 뭐니? 과학적 결과물을 얘기한다는 얘기지. 단지 그들 스스로의 분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끊어. 그럼 두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철학의 정당화 땡땡 과학적 결과물이 되는 거야. 아, 그 철학, 그 생각, 아,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뭐가 있어야 돼? 과학적 결과물이 있어야 그 철학이 정당화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가니? 그 다음 문장 가보자. 그래서 what부터 science 가르치고 주어야.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응용과학은 결과물, 플러트 얘기하는 거지. 존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역학뿐만 아니라 의학과 윤리학에서도 끊어. 세 번째 문장 뭐야? 적용 분야가 되는 거야. 나무로 따지면 가지와 열매와 결과물은 어디서? 의학과 윤리학에서 작동한다, 적용된다, 적용 분야 얘기한 거잖아. 그 다음 문장. 어려움은 접속사의 이하입니다.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C나 A의 과학 철학의 필로소피에서 끊어주고 결과가 명사 앞에 부정은 동사다 고르라고 그랬지. no를 could not be로 가는 거야. could not be.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치부터 observation 가로치고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를 result 결과로 가져야 돼. 정확하게 일치하는 관찰과 끊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실제 관찰 땡땡 원칙 불일치가 되는 거야. 철학적 생각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금으로 바꾸고 싶어. 무슨 연금술사야. 철학적 어떤 생각이잖아. 될 것 같아. 이 성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원칙, 철학적 원칙과 관찰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뭐해 보였어? 이해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이지. 그 생각, 왜 그럴듯하게 될 것 같은데? 사물이 막 금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막 될 것 같은 거야. 금의 성분을 막 하면 그죠? 그거 될 것 같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 그래서 결론. 앞문장에 대한 결론. 어떻게 한 거야? 나무는 잘렸습니다. 중간에서. 무슨 얘기야? 그 철학적인 원칙을 갖다 버렸다는 얘기야. 실제랑 안 맞으니까 철학 분리. 과학과 철학은 분리. 철학적 생각, 그런 생각 없어져. 이런 얘기야. 그러면 모든 과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실제적 관찰부터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 과학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니? 그 다음 문장 가보자. 도출하기 위해서 기술적 결과물을 이투 가져진 주어 필요했습니다. 시작할 물리적 원칙으로부터 몸통에.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지? 몸통, 나무의 몸통.
물리적 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실제적 관찰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과학은 새로운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결과물이 발전했는지 어디에서? 몸통에서. 관련 없이 뿌리에 대한, 뿌리가 뭐야? 철학 얘기하는 거잖아. 마지막 두 줄 핵심이라고 그랬지. 두 줄에서 다 나왔잖아. 결론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21번을 맞추려면 첫 문장을 한 두세 번 곱씹어 읽어서 어느 정도의 맥락을 좀 잡았어야 돼. 그 다음에 결론이니까 마지막 두 문장 잘 읽으면 아, 철학을 배제하는구나. 요거를 알았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지. 1번. 과학은 그 자체를 분리시켰습니다. 어태치라고 하면 부착이잖아. 디태치는 이제 분리야. 부정이니까. 철학적 기초로부터 그리고 이동했습니다. 결과를 얻는 것으로 물리적 원칙을 기초로 하여. 마지막 두 문장 정답 바로 1번. 이렇게 가는 거지. 2번 가보자. 형 이상학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없애. 정반대야. 제껴버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니? 맞아? 3번 가보자. 결과는 일관성 있는, 일치한다는 얘기야.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궁극적인 우선순위입니다. C의 과학 철학의 궁극적 우선순위 요거 없애줘야지.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 이거는 그러면 편견이잖아. 맞아? 관찰했어. 그거랑 일치한 결과만 우선순위면 편견이 돼버리는 거지. 4번. 응용과학은 이동했습니다. 덜 의존하는 것으로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원칙으로 물리적 원칙 없애줘야지. 철학적 원칙은 의존을 안 했으나 물리적 원칙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 5번 가보자. 과학은 emphasize가 강조하던데 D 붙었으니까 강조 안 했다 이렇게 부정 가면 되겠지. 강조를 안 했습니다. 윤리적인 고려를. 그래서 ethical, 윤리적인. 제껴야지. not mention, 언급이 없는 단어고. 선호하여 있는 그대로의 관찰을.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니? 철학에서 벗어나 물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결과를 얻을 필요성이야. 과학적 결과를 얻을 필요성. 그래서 21번 같은 지문을 해석해서 이해해서 풀었다면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거야. 29번 가보자. 29번은 어법 문제인데 생각보다 틀린 사람이 참 많더라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 이거는 문법 수업을 방학 때 좀 들어줘야 돼. 요번에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봤는데 딴 거는 다 맞았는데 어법이 좀 틀렸다. 이런 사람은 문법 수업을 좀 들어줘야겠지. 1번 가보자. for 전치사야, making 동명사. 볼 게 없어. 그래서 1번 통과. 2번 가보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가 어때? 완벽. 그래서 over부터 build까지 가르치고 통과. 이렇게 보는 거지. 3번 가보자. 동사에 밑줄 가 있어. 세 가지 뭐라고 그랬지? 첫 번째가 뭐야? 수일치. 두 번째가 뭐야? 시제. 세 번째가 능수동이야. 그래서 수일치부터 봐야지. 수일치부터 봐야겠다라고 하면 쭉쭉쭉 가서 어디서부터 보면 돼? 대문자부터 보면 돼. 그냥 괜히 중간부터 보지 마. 수일치 문제는 무조건 대문자부터야. For instance부터 뜯는 거야. 예를 들어 끊어. It turned out that 밝혀졌습니다. 접속사 대시야. 심리적인 분석의 시도는 attempt에 주어 표시 딱 해주고 시도는 주어 표시하고 동사 나와야 되지, 그치? 차근차근 보는 거다잉. The limit, 범위를 정하는 오류의 원천을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눈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치? 분류함으로써 종류를 실수해. to부터 가로 열어.
to 전치사야. 위치 관계대명사야. to부터 subject까지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사람들이 하기 쉬운 in the light 관점에서 어떤 치료 상황에 말할 때 뭐 치료에 대해 말하는 것에 어쨌든 동사가 없지. attempt에 대한 지금 동사가 있니? 동사 없지. 정답 3번. draw on이 동사잖아.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줘야지. 얘가 수일치 문제에 들어온 거야. 시도에 대한 attempt에 대한 3인칭 단수 draw에 s 붙여야지.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난이도 어때?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잖아요. 어법 문제에서 동사에 밑줄가 있으면 수일치, 시제, 능수동 이 세 개가 삼총사다. 수일치 문제 나왔는데 이 정도를 틀렸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안 끊어서 봤겠지. 예를 들어부터 끊어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아니 단어가 막혀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누가 봐도 이게 주어, 누가 봐도 이게 동사고. 수일치네 정답 3번. 이런 거는 난이도가 좀 쉽다라는 거야. 이 정도는. 4번 가보자. 4번은 뭐냐면 분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이걸 묻는 건데 동사에 ed가 붙으면 동사에 ed 목적어가 없으면 분사로 가고 목적어 있으면 본동사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위에 보면 activity 보여? 뒤에 목적어 없지? 얘가 분사야. 분사. show는 뭐야? 뒤에 목적어 있지? 본동사가 되는 거지. 5번 가보자.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앞에 make 보이니? make 목적어 보어 패턴. 형용사. 부사 나오면 안 되는 거. 더 이상 뭐 안 해도 되겠지? 다음 30번 가보자. 문맥상 문제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딱 두 문장 읽고 내가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빠른 판단 들어가줘야 돼. 두 문장을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고 넘어가야지. 4번, 5번 이런데 후반부로 찍고 넘어가라고 그랬잖아. 첫 문장 가보자. 확실히 하나의 이유는 대부터 가로 열어. 본동사가 뭐야? is야, is. 그래서 is 앞까지 가로 닫아야지. 복제물들이 잃어버린 그들의 감을 인간의 유대와 풍요로움과 친밀한 관계, 접속사에 대하입니다. 현대 기술이 복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습니다. 끊어. 문맥상 문제라서 첫 문장에 목숨 걸으라고 그랬지. 이해 안 가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했어야 돼. 첫 문장 지금 무슨 얘기야?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한 상실감 마이너스야. 요새는 복제하는 게 너무 쉬워. 그래서 묻히는 부분이 있어. 상실감이 존재해. 마이너스. 문제점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두 번째 문장 가도 되지. 방법들은 복제 이용 가능한 우리에게 결코 좀 더 강력하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끊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역대급 쉬운 복제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대.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복제가 가장 쉬운 시대야. 역대급이야. 그 다음 이것이 보입니다. 진실로 심지어 as when으로 상실감이 수반했을 때 우리의 훨씬 더 강력한 수단들을 복제하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을 끊어. 계속 똑같은 얘기. 이것이 진실인 걸로 보인다. This seem true.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 This는 앞문장이잖아.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지. 아, 복제가 쉬워서 놓치는 게 있구나. 복제가 쉬워서 놓치는 게 있구나. 첫 문장 따고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됐어? 그 다음 가봐. W는 이거 왜 나온다고 그랬니? 전문가 이름 써가지고 신뢰성을 올려주는 거야. 이 지문은 끝난 거야, 그럼. 주제가 뭐야? 첫 문장이야. 복제가 쉬워서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 W라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유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아우라로서, 즉 대명사 아우라야. 위치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상실된 것. 기계적 복제에서 끊어. 전문가가 있잖아. 전문적 용어를 가져왔네. 전문가가 왜 전문적 용어를 가져왔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야. 전형적인 패턴이야. 지문을 쓰는. 그거를 A라는 효과라고, A라는 영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얘기야. 복제로 인한 상실감, 복제로 인한 상실감, 땡땡. 그걸 뭐라고 한다? 전문적 용어로 아우라라고 한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뢰성을 높여줄래. 그게 아우라 현상이야? 아우라 현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가보자. 아우라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복제로 인해 놓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예술 작품의 삽입구문 그가 제시하기에 복제될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 기술로 대략 1900년도에 그가 쓰기에 기계적 복제가 스탠다드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대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permit 허용하는 it 기술이 복제하도록 모든 전송되어진 예술 작품을 그래서 두 번째 투부정사 to produce 1번 to cause 2번 기술이 야기하도록 가장 깊은 변화를 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대중에게 미치는 끊어. 무슨 얘기야? 복제의 용이성 땡땡 사람들에게 영향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요새는 가짜가 너무 많아. 쉽게 말해서 짝퉁이라고 하면 중국이 대명사 아니야? 맞아? 워낙 명품들을 카피를 워낙 잘하니까 이게 카피본인지 원창인지 만든 사람도 몰라. 명품을 만든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기가 좀 거리낌이 있지. 예를 들어 나이키야. 나이키 예전에 했으면 그래도 퀄리티는 브랜드였는데 중국 나이키야 그러니까 복제품이 너무 많아. 막 시장에서도 팔아.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저건 좀 사기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가보자. 능력은 복제하는 기계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대체하다라는 동사는 해석을 좀 잘해줘야 돼. substitute는 뒤에 패턴이 있잖아. 써봐. before A 이렇게 써봐. before A. A를 B로 대체하다. before A. A를 B로 대체하다. before A. 이렇게 썼니? 잘 됐어? 밑에 저 A with B랑 똑같아. A with B, before A. 이렇게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전치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유일한 존재. B는 주장합니다. 끊어.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같은 얘기야. 다수의 복제품 하면 되잖아. 다수의 복제품. 복제품이 많아. 복제가 너무 많아. 놓치는 게 있어. 계속 첫 문장에 대한 계속 같은 얘기. 그래서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전치사야. transforming 바꾸는 것 이외에도 예술과 사람들의 관계를 예술에 끊어주고 이 벤자민이란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접속사대 기계적 복제가 힘을 가졌습니다. 전통을 분열시킬 랜드 이 단어 분열시키다 찢다라는 밑에 단어 이게 나오지 않았나? 대립함으로써 권위와 물체 ED의 동그라미 앞에 살펴 깊이 새겨진 전통 구조에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잘했다면
정답은 맞출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니? 복제로 인한 전통 X가 되는 거야. 계속 복제하면 전통이 부서지겠지. 전통이 유지가 되겠어. 전통이라는 것은 진짜 딱 세상에 하나. 모나리자, 어떤 작품, 그거 하나만 딱 있어야 전 세계적으로 퀄리티가 싹 올라가는 거지. 이게 아무데나 다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복제품이. 맞는 얘기잖아. 그지? 마지막 문장 가보자.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이 단어가 막혔나? 전념 헌신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디스가 뭐라고 그랬니? 선생님, 디스는 항상 앞문장 받는다고 그랬지. 앞문장에서 전통에 대한 헌신과 전념이 한 전통을 부셔버린 거야. 전통을 부셔버린 거야. 밑에 써 있어. 분열시키다 찢다라고. 이거를 안 써 있었으면 뭐 틀렸으면 아유 이 단어 몰랐겠다. 아 이 랜드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렸나 보다 이런 공감을 하겠는데 아 바로 이 문장에 전통을 찢었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전통에 대한 전념이 들어오냐고. 디스는 앞문장이라고. 앞에 그 전통을 부셨다고 그랬는데 전통을 찢었다고 그랬는데 왜 전통에 대한 전념이 나와.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두 문장만 딱 제대로 읽었으면 디스만 살렸어도 정답 5번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아니 어려운 게 아니잖아. 끝까지 집중력 갖고 풀면 문맥상 어차피 후반부에 정답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력 갖고 풀었으면 정답 5번 그냥 들어가는 거지. 전념이 아니라 뭘로 고치면 돼? 똑같이 그냥 랜드 뭐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 분열, 파괴 뭐 이런 단어로 고치면 되는 거잖아. 이중적이었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체의 존재에 비가 믿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 주제가 뭐야?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한 상실감 형성 하면 끝나는 거야. 첫 문장 주제로 가면 되지. 복제가 쉬워져서 상실감이 생겼다. 어떤 물체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 30번도 뭐 어렵지가 않았고 38번 가보자. 38번도 이것도 굉장히 진짜 쉽게 풀 수 있는데 틀린 학생은 잘 봐봐. 끼워 넣기잖아. 여기서 핵심은 뭘로 잡아야 될까? 여기 alternative 요거 단어 알았으면 이거 끝난 거지. 이거 뭐야? 다른 관점은 소재가 바뀐 거지. 위에 있는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이 되는 거잖아. however가 없지만 역적, 소재가 바뀌었다고. 다른 관점은 접속사 대 di입니다. 우리가 make sense of, 이해합니다. 감각을 we feel 가로치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그리고 2번 얼굴 표정을 we see 가로치고 우리가 보는. 오직 우리가 단어를 붙일 때 them, 이것도 them 뭐야? 감각과 표정이. 즉 우리는 발전시킵니다. 물려받기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개념을 끊어. 이 네모칸을 읽었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뭐니? develop. 그 다음에 뭐야? 물려받다라는 이 단어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어? 아, 또 나왔네. 이게 바로 선천성 X, 후천성 동그라미야. 감각을 이해하는 건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다. 주어진 네모 박스야. 그러면 이 네모 박스를 읽자마자 이 친구는 분명히 감각은 선천성입니다. 선천성 타고난 겁니다. 타고남 하다가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가 바로 정답이야. 전형적인 패턴이야.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잡았으면 뭐 틀리는 게 더 어렵지. 봐봐. 첫 문장 가보자. 우리는 경험합니다. 감정을 다른 신체적 감각으로서 뛰고 있는 심장과 땀나는 손바닥과 같은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얼굴 표정과 행동에 의해 끊어.
첫 문장 무슨 얘기야? 감정, 인식, 동그라미. 감정, 인식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만 살린 거지. 별 내용 없잖아, 그지? 그 다음, 하나의 두드러진 생각은 접속사에 의합니다.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여기서 are born, 요거 체크하자마자 역시나 예측대로 선천성을 얘기하는 거지. 고정되어진 일련의 기본적 감정을, 그래서 대부터 가로 열어 끝까지 보편적인, 똑같다는 얘기야.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종 안에서 특히 행복, 슬픔, 두려움, 놀라움, 실증, 분노를 끊어. 무슨 얘기니? 타고난 감정 인식이야. 사람이 태어났어. 아기한테 안 알려줘도 엄마가 힘들구나, 엄마가 행복하구나, 아빠가 좋구나,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야. 아가한테도 엄마가 막 힘들어서 울고 얼굴 빨개지고 그런 게 보이면 그걸 공감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가보자. just as, 뭐뭐와 마찬가지로. 비유의 파트고 콤마 뒤에가 요지야. 그래서 just as부터 여기 스페이스까지는 비유의 파트라서 안 중요해. 우리가 어태치, 붙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어 중력을 우리의 직관적 이해, 어떻게 물체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공간을 통하여 끊어. 필요 없고 우리는 단지 단어를 붙입니다. 각각의 이러한 innate 체크해야지. innate가 뭐야? 타고난.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에 한 번 이런 단어가 이용 가능하면 끊어. 지금 우선순위가 뭐니? 1번. 타고난 감정인식. 타고난 감정인식. 두 번째. 단어 붙이기. 아기는 태어나기에 슬픔이 뭔 줄 알고 행복이 뭔 줄 알고 아픔이 뭔 줄 알아. 나중에 말을 배우지. 이런 감정. 이때 슬프다라고 붙이는구나. 이때 재밌다, 웃기다,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외워서 붙이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우선순위가 뭔 줄 알겠어? 근데 그 다음 문장 가보자. 핵심적인 증거는 접속사에 대합니다. 아이들이 분류할 수 없습니다. 얼굴 표정을. 여기서 핵심이 뭐야? unable이 되는 거다. 위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못한다라고 그랬잖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른 감정을 아이들이 습득할 때까지 어휘 목록을 밑에 써있지. 목록 감정에 대한 끊어. 이 문장 해석하고 이해를 잘했으면 정답 바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 무슨 얘기야? 언어 학습 X, 언어 학습 X, 감정 인식 X가 되는 거야. 언어를 안 배우니? 너 말할 줄 몰라? 그럼 감정 몰라. 이거 위에랑 반대잖아. 맞아? 이거 후천성이잖아. 말할 줄 알아야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이 바로 정답 3번. 난이도 어때? 이 정도 중하위급.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모든 단어를 다 몰라도 해석이 좀 막혔어도 뭐만 잘하면 돼? 푸는 요령, 노하우만 정확히 있었으면 여기서 alternative 요거 잡고 후천성이구나. 선천성으로 갔다가 후천적으로 가면 바로 정답. 요거는 천형적인 패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순서 끼워넣기 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잖아.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야. 40번 가보자. 40번은 요약문이고 모의고사에서 쉬운 유형이다. 이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맞추는 요령은 뭐였니? 네모 박스부터 읽어라 이런 얘기했지. 네모 박스가 해석이 돼야 되고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알아야 푸는 거지. 네모 박스가 해석이 안 돼. 밑에는 보기 싹 다 모르겠어. 어때? 제껴야지. 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40번이 왜 쉽다라고 하냐면 B에 대한 정답은 이 마지막 두 줄에 있을 확률이 80% 이상이 되는 거야. 정답이 있는 곳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네모 박스 가보자. 새로운 생각이
지적 소유권에 만들어집니다. 메타 알고리즘에 의해서 as 다음에 문장 나오면 when 아니면 because로 가는 건데 여기서 because로.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outcome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that부터 컴마 가로치고 사람 프로그래머에게 A안. 그러면 A에다 써. A 땡땡.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특성이야.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특성. A의 정답이 무조건 지문의 앞부분에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소유권을 비하면서 컴퓨터에게. 그러면 이건 뭐야? 결과잖아, 결과. B 땡땡. 컴퓨터에게 소유권의 여부가 되는 거지. 컴퓨터에게 소유권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주다 안 주다로 갈 거 아니야. 딱 봐도 뭐야. 어트리뷰트는 이 뜻을 몰랐더라도 주다로 가는 거고 디나이는 뭐야. 안 주다로 가는 거야. 이거 뻔한 거지. 반이어 관계니까. 맞아? 단어를 모르더라도. 트랜스퍼는 이동시키다고.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이때 가존이죠. 가정될지 모릅니다. 메타 알고리드믹 내레이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알고리즘들의 창조가 that부터 가로 열어 이삽까지 다른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as well. 또한 끊어. 첫 문장 무슨 얘기야?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 하면 끝나는 거야. 알고리즘 사람이 만들었지. 우리가 평상시에 요즘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쓸까? 유튜브에서 많이 쓰지 않나?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 내가 이 영상이 재밌어서 하나 딱 클릭해서 와 이거만 보고 자야지라고 그랬는데 밑에 연관된 게 더 재밌어 보여. 요 내 생각을 읽었나? 그러면 이것만 보고 자자. 밑에 이렇게 더 재밌어 보여. 이거 뭐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바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 사람이 만들었다. 당연히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게 뭐 세상이 생길 때부터 알고리즘이 있었어? 그건 아닌 거잖아. 사람이 만든 거잖아. 두 번째 문장 가보자. 한 인간의 프로그래머가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만들어냈음에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을 that부터 알고리즘 가로치고 뒤따라서 인턴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as such 외웠니? 그 자체로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본래 아이디어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같은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니?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야. 알고리즘 만든 사람이야? 너 유튜브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조작할 수 있어야지. 그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세모 빡빡빡빡빡빡빡 쳐야지. 역접이니까. 선생님 그 얘기했지? 모의고사에서 역접 나오면 세모 치고 바짝 집중해야 된다고. 디스 앞문장 가져와야지. 그 통제하는 거 있잖아? 반드시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딱 멈춰줘야 돼. 여기가 핵심이라는 건 알아야 돼. 흐름을 놓쳤더라도 여기가 핵심이야. 앞문장을 다시 읽더라도 충분히 내용 파악해줘야 돼. 무슨 얘기일까? 알고리즘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인간적으로 생각되어진 아이디어와는 달리 웨어로 받고 만든 사람이 지적인 소유자인 아이디어에 끊어. 알고리즘은 과정입니다. that부터 액션 가로치고 that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정의하고 설명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인턴 결과적으로 다른 행동을 생산하는 끊어. 무슨 얘기니? 알고리즘의 자율적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알고리즘 있잖아. 저절로 그냥 지가 만들어내는 거야. 처음에는 코딩을 해가지고 A를 클릭하면 B가 나와라. B 클릭하면 C가 나와라.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이후에 적용되는 사례는
사람의 통제 밖에 있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이 동영상 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 맞아? 코딩은 입력해놨겠지.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여기서 A의 정답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지. 통제 밖에 있구나. however가 핵심이야. 그 다음 가보자. 이송 동안의 행동들에 끊어주고 it to 가주어진 주어, for를 주어처럼 가능합니다.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무슨 얘기야? 의도와 다른 결과. 의도와 다른 결과. 만약에 그것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정의에 의해서 알고리즘의 창시자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계속 했던 얘기 반복이지. 그러므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그 시점으로부터 결과의 과정을 끊어. 여기서 B에 정답 나온 거잖아. 맞아? 소유권이 있잖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 이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결과를 예측 가능하면 소유권이 있는 건데 결과를 예측 못하니까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지, 사람에게. 즉 다시 말해서 지적 통제인.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래서 그러므로 부재에서 인간 통제에 끊어주고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권은 instead 그 대신에 credit 이 단어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뜻이 참 많지. 우리 크레딧 카드 때문에 신용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로 뭐야? 공로를 돌리다라는 뜻이 있잖아. 수동태니까 공로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치에게 device 때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즉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 컴퓨터에게. 마장 문장 역시나 뭐야? B의 정답 대놓고. 맞아? 아니 단어만 알고 크레딧 알고 크레딧 해석이 됐다면 컴퓨터가 소유권 갖는다. 마장 문장 그대로. 40번의 전형적인 패턴이야. 마장 문장, 그 문장에서 B의 정답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단어만 알았으면 바로 어트리뷰트지. A는 뭐야? 예측할 수 없다. 정답 1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엔 40번을 틀린 학생들은 어휘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단어가 막혀서 틀렸을 것 같아. 단어가. 다음 41번 오늘의 마지막. 대부분 이제 41번을 맞췄는데 42번을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 문맥상은 이 42번의 문맥상은 두 번째 단락을 딱 봤을 때 4분의 3 지점에서 많이 나온다고. 두 번째 단락 부분을 좀 잘 봐줘야 된다고. 중간에 이웃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1, 2번을 찍은 사람들은 좀 안일하게 풀지 않았나. 적어도 뭐 3, 4, 5 중에 하나 들어갔으면 그래도 풀려고 노력은 했겠구나라는데 1번을 찍었다는 얘기는 조금 거의 정답이 안 나오지. 1번은. 문맥상에서 1번은 5% 미만이야.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은 문학의 글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생략되지 that, said that, 생략, 가주어진 주어야. 종종 들려줍니다. inevitable, 불가피한 손실이 있다고 번역해서 끊어. 첫 문장 무슨 얘기니? 번역, 손실, 마이너스 하면 끝나잖아. 번역할 때 손실이 있다. 하지만 세모 빡빡빡빡빡 쳐야지. 집중 빡 해야지. 그러한 어려움이 frequently, 빈번하게 창의적 재번역을 불러일으킵니다.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제공하는 가능성을 이득의 번역에서 또한 두 번째 문장이 역접이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이거 무슨 얘기야? 창의적 재번역 플러스가 되는 거야. 당연히 번역할 때는 손실되는 게 있겠지. 그래서 원작을 읽는 게 재밌다고 하잖아. 뭐 예를 들어 해리포터야.
영어로 읽는 게 제일 재밌지 않겠어? 그래야 작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 한글의 번역본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당해야 되지.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경우도 있어. 소설가인 사람이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소설가가 딱 읽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좀 녹여서 번역을 하면 이 원작보다 더 재미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장이야. 됐어?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세탁기의 설명서는, 그러면 예시 나온 거지 이거. 똑같은 어려움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컴마 다음에 nor, 컴마 앞이 부정문이고 nor 다음에 동사주어,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 다시 컴마 앞에 부정문, nor 동사주어, 뭐뭐 또한 그렇지 않다. does와 이 도치 표시해주고 이 주어 끌어와. 세탁기 설명서는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창의성을. 끊어. 무슨 얘기야? 설명서 적용 X야. 설명서는 아니야. 설명서는 팩트를 전달하는 건데 번역할 때 뭐 놓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번역기 돌려도 똑같은 게 그거지. 소설 얘기하는 거야. 문학 얘기하는 거. 첫 문장이 문학이라고 했잖아. 문학. 하지만 세모 빡치고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문학과 비문학 언어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where 놓을 수 있습니까? 포지션을 동사로 철학적인 언어를. 무슨 얘기야? 문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철학은 피하기를 원합니까? 번역의 경제를 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첫 번째 동사 이득을 목표로 하는 번역에서 하지만 두 번째 동사 손실의 위협이 있는 끊어. 지금 소재가 뭐니? 철학이라는 것은 번역을 추구합니까? 안 추구합니까? 번역했다가 잃는 것도 있을 테고 어쩌면 또 창의적 번역이 생길 수도 있는 약간의 그냥 100%가 아니라 50대 50?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철학은 번역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 가보자고. 철학은 바랍니다. 전달하기를. 철학의 진실을 목적어 온전한 채로 보어 손실 없이 그리고 이득 없이 아니면 적어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주저할지 모릅니다. 진실을 제공하는 것을 번역되도록 추가적 해명 없이 무엇이 이득인지 그리고 사실상 컴마이니까 컴마에서 끊어야지. 두 번째 문장. 사실상 하나의 이득은 기피해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어. 이 문장에서 뭐 이해를 똑바로 했어야지. 그치? 이 문장 지금 무슨 얘기야? 철학, 번역, X가 되는 거야. 철학은 번역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얻는 것에 대한 것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상쇄시키는 문체적 손실을. 손실은 그래서 필로소피부터 이사까지 갖추고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은 의미의 손실입니다. 동교의 컴마 진리의 훼손인. 이쯤 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치? 철학은 번역했을 때의 손실을 두려워한다라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결론 더즈 지문의 4분의 3 지점. 그래서 결론 철학은 놓여지는 것을 거절하단지 refuse 거절하단지 선호하단지인데 뒤에 보니까 비문학 언어의 편에 비문학 언어가 뭐야? 아까 설명서에 있었지. 손실의 부분이 없잖아. 비문학 설명서 얘기하는 거잖아.
설명서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문학처럼 훼손되면 안 돼. 비문학적으로 가야 돼. 설명서처럼 가야 돼, 철학은.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맞아? 그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지. D번이 되는 거지. refus가 아니라 prefer로 가져야지. prefer. 아니 뭐 love, like 뭐 이렇게 want 뭐 이런 걸로 원하다, 좋아하다, 사랑한다, 선호한다 뭐 이런 단어로 바꿔줘야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철학 자체를 표현합니다. 문체가 오는 언어로. 비의 수학적인 글처럼 비유. 그래서 어떠한 번역가도 자극받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대담한 행위에 창의적 재작성이라는 마지막 문장. 만약에 철학이 바란다면 첫 번째 투부정사 1번 철학의 범위를 넓히고 두 번째 피하는 것을 제한되는 것. 국가나 지역적 전통에 이 철학은 번역 모델이 필요합니다.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전달하는 철학적 진리를 세상에 어떤 경제적 오르내림 없이 손실과 이득에 마지막 문장 똑같은 얘기지? 중립적 철학의 필요성 이득도 싫고 손실도 싫다. 1번 41번 창의적인 이점 발생하는 문학 번역에서 문학 번역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철학 얘기 꼭 나와줘야 돼. 2번 철학 번역 땡땡 진실의 추구 as it is 요런 거 핵심적 표현이지. 그것이 있는 대로 as it is 이 정도 해석돼야 돼. 자주 나와 as it is 그것이 있는 대로 철학이 있는 대로 정답이 바로 2번이지 뭐. 3번 창의성의 역할 창의성 없애야지. 철학 진리를 전달하는데 철학 진리를 전달 창의성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한 창의성은 나오지도 않은 단어고. 4번 요소들 이끄는 어려움을 문학 번역에 어려움을 이끄는 요소 challenge와 factors 없애주고. 5번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뭐 스타일적인 문체가 있는 손실을 번역해서 뭐 피하는 방법 how랑 avoid 없애야지. 41번은 어렵진 않았지. 그지? 42번은 다 풀었고 이렇게 해서 뭐 25년 3월 고3 모의고사는 다 풀이가 끝난 거고 그 이외에 틀렸던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 그 오해도 경지에서 다 줬잖아. 그치? 그거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갈 것 같거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풀이를 끝내고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모의고사 보기 전에 고3들은 5월 모의고사를 봤거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5월 마지막 주에 한번 봐보자. 알겠지? 5월 31일이나 6월 1일 정도에 한번 5월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 미리 풀지 말고 와서 풀고 또 분석을 다 해줄게. 뭘 틀렸는지.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시험 대비 교재 가져온 사람은 그거 단어 외우고 안 가져왔어. 그런 사람은 오늘 했던 거 지문 다시 한번 읽어봐.